또 8.13 조임 정리라는데 스퀴즈 시어럼이라 그래서 수열 AN과 CN이 전부 다 L로 수렴할 때, 그리고 AN의 각항이 BN보다 각항이 작고 또 BN은 C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이게 모든 항에 대해서 안 그래도 되고 앞에 몇 개 빼고 나머지 뒤쪽은 전부 다 이럴 때, 즉 N0,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 돼도 돼요. 100번째 이상의 항에서는 다 이렇게 될 때, 그럴 때는 요 가운데 껴있는 수열도 L로 수렴한다. 그래서 즉 이것도 L로 수렴하고 이것도 L로 수렴하면 이 가운데에서 조임, 양쪽에서 조여오니까 L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조임 정리라 그래요. 자, 이거 증명은 생략하고요. 너무 이론적이어서 생략하고 이걸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0이면 본래 수열도 0이다. 극한값이. 즉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면 본래 수열도 0으로 수렴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an의 항들은 절대값 an보다 작거나 같죠? 또 마이너스 절대값 an보다 크거나 같죠? 모든 항이 다 이와 같이 돼요. 그런데 이거의 극한값이 방금 조건에 의해서 리미트 절대값 an이 0으로 간다 그랬어. 이게 극한값이 0으로 가. 그런데 마이너스 해도 또 극한값이 0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 곱해준 형태니까. 이것도 0으로 가. 따라서 이 가운데 것도 어디로 갔냐?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임 정리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0일 때는 성립하지만 0이 아닐 때는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수열 보죠. 이와 같은 수열. 이 수열은 절대값 취해주면 전부 다 1이죠. 그래서 절대값 an은 1로 수렴해요. 하지만 이 수열 자체는 뭐예요? 진동하는 수열로서 수렴하지가 않죠. 그래서 0이 아닐 땐 이 얘기 못하고 0일 때만 가능하다. 기억해 두세요. 자, 조임정리 이용하는 거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와 같은 수열이 극한값 수렴하는지 조사하고 극한값을 구해봐라.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해요. 왜 그러냐? 코사인 속에 항이 복잡한데 이거 어쨌든 전체가 코사인이야. 코사인 함수는 특징이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루트 n분의 1이니까 루트 n분의 1 사이에 들어간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코사인의 절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루트 n분의 1 코사인 어쩌고 해준 거는 어쨌든 루트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 이거에 마이너스 해준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올 때 극한값 0. 이것도 0. 그죠? 따라서 이거 절대값의 극한값도 0. 근데 절대값의 극한값이 0이면 절대값 없는 이 속의 거의 극한값도 0이라 그랬죠. 그죠? 방금 정리에 의해서. 예제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의 극한값 0, 루트 n분의 1의 극한값 0이니까 조임 정리해서 요 절대값의 극한값 0. 따라서 방금 했던 따름 정리구나. 예제가 아니라 따름 정리해서 요 주어진 항의 극한값도 0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주어진 함수가 L에서 연속이고 AN의 극한값이 L이 되면 그거에 대한 함수를 해준 함수 값의 극한값도 이거에 대해서 함수해 준 거랑 같다. 조건이 뭐예요? 주어진 함수가 연속 함수일 때 L에서 연속이라 그러는데 뭐 연속 함수면 이거 뭐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니까 좋겠죠. 어쨌든 이 극한값에서 연속이면 AN의 극한이 L이면 여기다 F를 시행해 준 거죠. F 시행해 준 거의 극한값도 FL로 간다. 그 얘기예요. 이거 증명도 너무 이론적이라 생략하고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3승근 루트에 n 플러스 1분의 n 전체의 n승 이와 같은 거의 수렴성을 조사해봐라. 자, 이거 식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속의 거를 일반항으로 놓고요. an으로 놓고 삼승근 루트 x라는 함수를 생각하죠. 삼승근 루트 x. 즉 fx는 삼승근 루트 x라고 보죠. 그러면 이 an의 극한값이 어디론가 가면 이거의 함수값의 함수값의 극한이죠. 이게 함수값이죠. 그거의 극한값도 아까 했던 극한값의 함수값이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거 간단히 했으니까 이제 삼승근 루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만 먼저 계산해 보죠. 속의 것만.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의 극한을 구하는 건데 이걸 써주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분의 n의 n승 이와 같이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역수를 취하면 분수 두 개의 나눗셈이 되죠. 그래서 역수를 취해주죠. 그래서 즉 이걸 역수를 취해주면 n분의 n 플러스 1 이러면 역수가 되죠. 역수했다가 다시 한번 또 역수를 취해야 같아지겠죠. 그죠? 이거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는 결국 뭐가 되느냐? 자, 이거 나눗셈 분수를 두 개로 쓸 수 있죠. n분의 n 더하기 n분의 1. n분의 1은 즉 1 플러스 n분의 1 분의 n제곱. 이거는 분모 분자 각각 n승을 따로 씌워도 되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분의 1의 n제곱.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이와 같이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리미트니까 리미트는 분모 분자 각각 따로 써줄 수 있죠. 존재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럼 리미트 1은 그냥 1이고 리미트 이거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즉 이건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분의 리미트 1인데 리미트 1 대신 그냥 1 써도 되죠. 그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했어요. 1 더하기 0으로 가는 항 이거의 역수 무한대로 가는 항. 그럼 이거 뭐가 나와? 무리수 2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이 되겠다 하는 얘기. 그죠? 2분의 1이 되겠다. 결국 f의 2분의 1은 뭐예요? 3승근 루트 2분의 1. 3승근 루트 2분의 1. 그리고 리미트 fan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식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승근 루트 n 플러스 1분의 n의 n제곱 해준 거의 극한은 바로 리미트 fan이 되고 이거는 f의 2분의 1이 되고 이거는 3승근 2분의 1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주어진 수열은 수렴하고 그 극한값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은 수열을 함수 형태로 또 바꿔서 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f가 이게 1보다 큰 값에서 정의되고 수열 an이 어떤 형태로 표시되냐면 이 f의 n에서의 함수값. f의 n에서의 함수값. 수열은 본래 뭐예요?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 그랬죠? 그런데 그 본래 함수 1보다 큰 데서 정의된 본래 함수의 n에서의 함수값하고 일치한다. 즉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본래 수열이 1, 2, 3, 4 1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값 2일 때 어떤 값 3일 때 어떤 값 4일 때 어떤 값 이런 형태였는데 이 수열, 이게 본래 수열이죠? 이 수열을 만들어주는 1보다 큰 어떤 함수가 있다면 이런 함수 1보다 큰 데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면 그럼 이 함수의 1에서의 값 2에서의 값 3에서의 값 4에서의 값 이와 같이 1에서의 값이 a1이 되고 2에서의 값이 a2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함수가 있다면 그런 의미예요. 수열의 각 항의 값이 fn에서의 값이 되는 함수가 있다면 리미트 fx의 극한값이 l이 되면 이거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쭉 해서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극한값을 가지면 an의 극한값도 l이다. 당연하죠. 이게 함수가 쭉 해서 예를 들어서 뭐 x축으로 수렴한다.
x축으로 이렇게 수렴한다 하면 요 값들도 점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수열을 함수로 바꿔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건 함수의 극한이거든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열이 더 간단한 함수 아니냐? 간단한 함수예요. 근데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지가 않아요. 함수가 되면 좀 이따 예를 들어서 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롯비딸의 정리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수열에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함수로 변형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거 정리도 증명이 쭉 나와 있는데 증명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너무 이론적이라 그냥 지나가기로 할게. 자, 예제 8.2 경우죠. 루트 n분의 로그 n 이거의 수렴성을 조사해라. 자, 이거 가만히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무한대로 가.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분모가 더 빨리 커지면 이게 뭐 0으로 갈 수도 있는데 또는 분자가 더 빨리 커지면 무한대로 전체가 발산할 수도 있고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갈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쓸 수 있는 도구 뭐가 있었어요? 롯비딸의 정리가 있었죠. 근데 롯비딸의 정리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수에서만 값이 정의되는 예를 들어 루트 2, 루트 3 뭐 이런 값들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롯비딸의 정리를 쓰려면 함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형태를 갖는 함수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fx를 루트 x분의 로그 x라는 함수로 생각하자. n 대신 그냥 x로 바꾸기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함수가 되죠. fx는 루트 x분의 로그 x. 그럼 이 함수는 1보다 큰 데서 다 정의돼요? 다 정의되죠. 루트 x 1보다 큰 값 다 같죠? 로그 x도 1보다 큰 값 다 같죠? 다 양수값이에요. 정의되고 이 함수에다가 n을 대입해주면 본래 요 an이 나오죠. 그죠? fn을 계산하면 an이랑 똑같아. 따라서 이 함수에 대해서는 롯비딸의 정리를 쓸 수 있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분의 로그 x의 값을 롯비딸의 정리를 써서 계산해주면 로그 x는 x분의 1 루트 x는 2루트 x분의 1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루트 x분의 2가 되겠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분의 2가 되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롯비딸의 정리를 써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 0이 돼요. 따라서 여기 an, 리미트 an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따라서 위 정리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분의 로그 n도 0이 된다. 따라서 이 수열은 수렴하고 극한값이 0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조금 복잡한 그런 수열의 극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했던 정리 있죠? 정리 두 개가 정리 8.17하고 8.19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근 루트 n 예를 들어 루트 2, 그 다음 3승근 루트 3, 4승근 루트 4 이와 같은 수열의 극한이 1이 된다는 걸 증명해라. 이건 뭐 답은 주어졌어요. 이게 증명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도 그러고 이 문제도 그러고 이 문제도 그런데 이게 전부 왜 계산이 복잡하냐면 여기 n승 이거는 다시 쓰면 이거죠. n의 n분의 1승이죠. 그죠? 그렇지. 지수. 이 값만이 아니라 지수가 변해요. 지수가 변해서 지수가 복잡하죠. 지수가 복잡한 형태야. 지수가 복잡하면 우리 지난 학기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수를 뭐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를 쓰면 지수가 뭐로 바뀌어요? 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수가 복잡하다. 특징이 뭐냐? 지수가 복잡해요. 복잡하면 뭘 쓰면 좋겠다? 로그.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자연 로그를 써야겠죠? 자연 로그를 쓰면 지수가 간단해진다.
자, 그럼 원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원위치를 할 때는 중요한 로그 함수와 역함수가 뭐예요? 익스포넨셜 펑션이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로그 x 해주면 이게 바로 그냥 x가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 요거 두 가지 사실. 지수가 복잡하니까 로그를 써야 되고 로그를 역함수로 다시 익스포넨셜 해주면 자기 자신이 되니까 요 관계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리미트 n의 n분의 1승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함수로 고쳐서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fx를 익스포넨셜 x로 보겠어요. 익스포넨셜 x로 보고 an을 n의 n분의 1승이라 부르죠. 그러면 예제 8.20하고 똑같지는 않고 20과 비슷하게 리미트 an의 극한값, 로그 an의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로그를 취해줬어요. an에다가 로그 취해주면 n분의 1이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n분의 1 로그 n이 돼요. n분의 1 로그 n. 그거의 리미트니까 아까 로피따르 정리해서 이거는 또 뭐가 돼요? 이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로그 x, 그죠? x의 로그 x의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 예제 8.20에서는 루트 x분의 로그 x를 했는데 x의 로그 x를 해주면 이게 로피따르 정리해서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미분해주면 1이고, 그죠? 로그 x 미분해주면 x분의 1, 그죠? 그래서 x가 0으로, x가 0이 아니라 무한대, 미안해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뭐가 돼요? 0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로그 x의 극한값이 0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n으로 해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로그 n의 극한값도 0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로그 an의 극한값이 0이 됐어요. 그런데 원위치를 해주려니까 익스포넨셜을 한번 해주면 원위치가 되죠. 그래서 fx equal 익스포넨셜 x는 x equal 0에서 이 x 값이 0일 때 연속 함수예요. 익스포넨셜 x 함수. 연속이 아니면 쓸 수가 없으니까 연속 함수죠. 이거는 어디서나 다 연속이에요. 그죠? 연속이니까 n의 n분의 1승은 an인데 an은 뭐로 쓸 수 있다? 익스포넨셜 로그 an. 아까 얘기했죠? x와 익스포넨셜 로그 x가 동치니까 an은 익스포넨셜 로그 an이 되고 이거는 f의 로그 an이죠. 왜? f가 익스포넨셜 x니까 f의 로그 an. 그럼 이건 어디로 수렴해요? F0으로 수렴하죠. 그죠? 따라서 F0은 2의 0승이니까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n의 n분의 1승은 1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됐어요? 자, 8.17하고 8.19를 적절히 잘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fx를 익스포넨셜 x로 놓고 또 x의 n분의 1승을 an으로 넣어요. 그래서 요거에 로그를 취해주죠. 로그 an을 구하고 그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주면 로그 an은 로그 x의 n분의 1승이 되고 자, 그럼 n분의 1이 밖으로 나와서 곱셈이 되고 n분의 로그 x, 그죠? n이 무한대로 가. 근데 이거는 x는 고정돼 있고 n만 무한대로 가니까 이것만 커지니까 이거 전체가 들어가요? 0으로 가요. 그죠? 따라서 주어진 fx equal exponential x는 x equal 0에서 연속이니까 아까 했던 정리 8.17에서 x의 n분의 1은 바로 an이 되는데 이거는 exponential log an이 되고 이거는 바로 f의 log an이 되고 이거는 어디로 수렴해? log an이 0으로 수렴하니까 f0으로 수렴한다. f0이 뭐예요? exponential 0. 1이죠, 1. 네.
1로 수렴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거의 극한값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분의 1승의 극한값은 1이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자, 세 번째 문제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이죠. 자,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 이걸 an으로 놓고요. 그리고 함수를 exponential x로 또 넣었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인데 이거의 로그를 한번 취해보죠. 그럼 로그 an은 로그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이고 자, 이거는 n이 밖으로 나와서 n 곱하기 로그 1 플러스 n분의 x가 돼요. 그죠? n 곱하기 로그 1 플러스 n분의 x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됐고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형태가 됐고 요 n을 분모로 집어넣었어요. n분의 1로 분모로 집어넣고 분자를 그냥 로그 1 플러스 n분의 x로 고쳤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함수 여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x가 지금 고정되어 있고 n이 함수인 거예요. n이 함수인데 조금 뭐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썼는데 n분의 1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그죠? 그 다음 이거를 미분해주면 이것분의 1 곱하기 이 속의 거 미분 이것분의 1 그죠? 이것분의 1 곱하기 이 속의 거 미분 해서 이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결국 뭐만 남느냐 1 플러스 n분의 x에 x가 나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 x는 고정돼 있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1 더하기 0 그래서 전체가 x로 간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n이 x이니까 주어진 익스포넨셜 함수를 써서 역함수를 써서 다시 원위치를 해보면 1 플러스 n분의 x의 n승은 an이 되고 이거는 익스포넨셜 로그 an이 되고 이거는 f의 로그 an이 되고 이건 어디로 수렴하느냐? f 어디로 수렴해? x로 수렴한다. fx로 수렴. 그래서 익스포넨셜 x로 수렴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증명했는데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앞으로 간단히 알아내는 법. 자, 3번 문제인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뭐 n분의 x의 n제곱 뭐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 지난번에 내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값의 역수가 여기 와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x의 x분의 n승 역수가 와야 되죠. 그럼 이거 본래 식하고 다르니까 여기다 뭐를 곱해주면 값이 같아져요? x를 곱해주면 값이 같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거 약분돼서 n 곧 똑같아지죠.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예. 그런데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만큼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지수법칙. a의 x 곱하기 y승은 뭐예요? a의 x승의 y승.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이거의 x승이에요. 지금 이 괄호의 x승이에요. x승인데 자 리미트가 x승 할 때 리미트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x승 해주는 건 연속함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x의 x분의 n승.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더하기 0으로 가는 값분의 요거의 역수. 그럼 이거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2로 간다 그랬어요. 2. 무리수 2. 그죠? 무리수 2로 갔으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느냐? 2의 x승. 즉 익스포넨셜 x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이해돼?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뭐 2n분의 1 네, n제곱.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n분의 1에 2n제곱을 해주고, 그래야 이제 계산이 되고, 이건 어디로 가냐면 이제 2로 가죠. 무리수 2로. 여기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2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n분의 1에 2n제곱에 2분의 1승. 이거는 바로 2의 2분의 1승, 즉 루트 2가 되겠다 하는 얘기.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역수가 돼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이론적인 거라 그냥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 강의를 애교로 마치고요. 그 연습 문제는 342쪽에 4번, 5번, 6번 이걸 풀어서 제출하세요. 나머지도 뭐 간단한 것들인데 다 이제 뭐 여러분 풀기만 하고 뭐 제출을 안 해도 좋겠어요. 제출하는 거는 4번, 5번, 6번. 그리고 좀 이제 관심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은 8번. 조금 어렵지만 8번 거기 풀이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8.1절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